안녕하세요. 책에서 재미를 찾아 헤매는 모험. 잼니 있어요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요한입니다. 네, 오늘 작품은 뭔가요? 오늘 작품은 후에가 나츠의 약사의 혼잣말입니다. 약학의 지식을 가진 마오마오라는 소녀가 궁중에서 일하게 되면서 궁중의 여러 사건에 얽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라이트 노벨이 원작이에요. 저 라이트 노벨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맨 마지막으로 본 라노벨이 부기팝 시리즈예요. 저는 동생이 라이트 노벨을 좋아해서 꽤 열심히 모았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같이 많이 읽었죠. 부기팝 시리즈도 저도 좋아했고 이제 풀메탈 패닉 이거 진짜 우리 주변에서 다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스즈미 하루이 시리즈도 읽었어요. 아, 그래요. 풀메탈 패닉 진짜 재밌었죠. 맨 처음에 한국에 라이트 노벨이라는 장르가 상륙을 했을 때 재밌는 책들이 꽤 있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아마 소드 아트 온라인일 거예요. 진짜 까마득하다. 솔직히 라노벨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 제목이 좀 특이한 네. 그리고 연애가 중심 사건이 되는 소설들은 거의 안 봤습니다. 저도 그런 거는 안 보긴 했는데, 근데 그때는 그런 거보다 사실 애니를 진짜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강철의 연금술사 같은 작품은 사실 지금 봐도 진짜 재밌잖아요. 저는 소년 점프에서 연재되는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원더블. 그렇죠. 진짜 안 보는 사람 거의 없었는데 그때 그 강철 연금술 당연히 좋아했고 이제 모험 활극이 있는 그런 만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라노벨도 모험 이야기들인 거는 정말 좋아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라노벨은 좀 안 읽게 되더라고요. 작가나 편집부가 이걸 보고 있는 나를 독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솔직히 좀 일리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놈들이 하라는 모험은 안 하고 저는 한국인이라 그런지 좀 주인공이 놀면 참을 수가 없어요. 가서 소처럼 일해. 모험을 하려면 모험을 해야지. 방구석에 처박혀서 뭘 하겠다는 거야? 가만히 앉아있는데 다들 나를 좋아해서 그냥 이 일이 잘 풀려버렸다? 이런 건 참을 수 없다고요. 아니 너네 제대로 모험해라. 모험이 웃음냐? 진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방구석에 있어도 너네는 밖에 나가서 세계를 탐험하라고. 그러니까 서브컬처에서는 작품이 가진 욕망이나 핵심을 분석해보면 주인공이 소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욕망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리 이걸 즐겨도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주인공의 자리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허탈함이 있거든요. 그쵸. 살면서 항상 내가 주인공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픽션에서는 아니란 말이죠. 가볍게 즐기려고 하는 게임이나 만화와 같은 그런 서브컬처에서조차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의 감정은 진짜 섭섭해요. 그죠. 나도 끝내주는 모험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멋진 용사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라노벨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번 잼예인 약사의 혼잣말은 이런 면에서 기대에 부응하는 작품입니다. 정말 특히 애니가 만족스럽거든요. 존버는 승리한다. 저희가 그 최애의 아이를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영역을 좀 더 다양하게 다뤄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라노벨이 원작인 애니메이션을 추천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좋습니다. 이게 최애의 아이가 정말 재밌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볼 애니메이션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SNS에서 추천하는 작품들 좀 봤는데 크게 재밌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순위로 꽤 높은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대박! 이거는 최애의 아이를 본 다음에 볼만한 애니메이션으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미디어믹스로 나온 작품들 중에서도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아요. 애니화가 되기 전에 작품이 벌써 몇 번이나 다양한 버전으로 나왔거든요. 저도 그 과정을 조사해보다가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거든요. 일단 태초에 웹소설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조아라나 문피아 같은 무료 웹소설 연재 사이트에서 처음 연재가 됐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주부의 친구라는 회사에서 출판 레이블, 레이북스라는 출판 레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단행본의 형태로 단권짜리 책이 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레이블은 말 그대로 주방이나 요리, 집안일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레이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 회사에서 라이트 노벨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히어로 문고라는 레이블이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회사에서 이 책, 그러니까 약사의 혼잣말을 시리즈로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라이트 노벨 형태의 지금 책입니다.
책 보면은 판권지에도 저작권을 계약한 회사가 주부의 친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주부들을 위한 책을 내는 회사인데 회사 이름도 주부의 친구라는 게 재밌어요. 엄청 직관적인 회사 이름이죠. 어, 이런 회사에서 약사의 혼잣말이 나왔다는 것도 좀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오마오가 궁중에서 일하고 있으니 말하자면 집안일의 프로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마오마오는 그 중에서도 약사랑 관련된 일에 특기가 있는 거고 실제로 하는 일은 집안일 전반을 잘 알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미스테리에 가깝다고 봅니다. 궁녀로서의 업무를 진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궁 안의 생활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는 뭐 한국에서도 항상 인기가 많죠. 그쵸. 그런 면에서 이제 대장금이나 동의 같은 작품들이 떠올라요. 대장금 같은 건 일본에서도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대장금이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재밌었어요. 장금이를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을 대신 처리하는 민종사관 나으리를 생각하며 흐뭇했던 기억이 막 떠오르고요. 맞아요. 그 마오마오랑 진시와의 관계가 장금이랑 민종사관의 관계를 떠올리게 만드는 면이 있죠. 진시가 마오마오를 너무 좋아해요. 그쵸. 진시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가 황제를 대리해서 황관 역을 맡아서 궁 내부를 다스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대장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마오마오의 행동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궁에 들어오고 진시랑 얽히면서 더 많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니까요. 그쵸. 마오마오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적 탐험을 하는 걸 즐기는데 진시와의 관계가 발전이 되면서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제 나랏일 그 자체에 얽힌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만화책이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두 군데의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이게 스퀘어 에닉스랑 소학관입니다. 보통 이런 구성이 흔하지는 않죠. 그 원작이 한 가지인데 같은 스토리로 두 종류의 만화가 나왔으니까요. 그죠? 저도 애니가 재밌어서 만화책을 사려고 보니까 제목이 똑같은데 두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대체 뭘 사야 하지? 이렇게 어리둥절해서 도서 페이지에서 리뷰를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쪽은 그림이 굉장히 예쁘고 또 한쪽은 내용이 좋다는 리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져서 두 가지 다 사봤습니다. 어떻던가요? 네, 일단 책 표지를 보면 이제 원작은 후요가 나츠 그리고 캐릭터 원은 시노토코라고 적혀있어요. 이 두 가지는 고정입니다. 나머지가 다른 것인데요. 그러니까 원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라이트 노벨 원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원화는 이 소설을 읽고 기본적인 캐릭터의 외모나 특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노벨에 담겨있는 일러스트가 캐릭터의 기본 외형 설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림체나 표현하고자 하는 특징에 따라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캐릭터 외형은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캐릭터 원안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스퀘어 에닉스파는 만화는 네코구라게 작가, 구성은 나나오 이츠키 작가 이렇게 두 사람이 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만화를 그리는 작가 이외에도 이야기를 만화적으로 연출하고 각색하는 작가가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성 작가이신 나나오 이츠키 작가가 주도한 부분일 것으로 짐작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연출과 각색에 맞춰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만화 원고 그림을 그린 건 네코쿠라게 작가이시겠죠. 그래서 그런지 만화적인 연출이 되게 시원시원해요. 그죠? 내용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남기고 다른 이야기는 크게 덜어내서 보는 사람에게 정보량을 줄이고 감상은 더 가져갈 수 있는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이 예쁜 것도 장점이라서 눈에 띄고요. 중심 전개에 필요 없다고 생각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단순하고 직관적이라 마오마오와 진시의 감정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정선에 집중했다고 생각하면 아주 조금 더 로맨틱 코미디에 가까운 연출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반면에 소학관판, 쿠라타 미노지 작가는 원작의 내용이 대부분 다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리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내용이 같아도 연출이나 보여주는 방식에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글은 원작이고 또 아무래도 복선이나 전개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도 다 들어가 있기 마련인데 이걸 만화적으로 충실하게 언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이 더 충실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충실하다면 만화를 보면서도 소설을 읽을 때처럼 이렇게 비슷한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고로 스퀘어 에닉스파는 니코니코동에서 뽑은 차세대 만화대상 2019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연출이 깔끔하고 내용의 중심에 집중하게 해준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로코 느낌도 조금 더 강력하기 때문에 보다 보면 좀 흐뭇하게 미소 짓게 되고요. 소학관판은 소설의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알고 싶다. 추리 쪽에 포인트를 두고 싶다. 이런 느낌이라면 소학관판을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둘 다 봐도 재밌습니다. 원작이 만화화가 됐는데 버전이 2개다? 이건 그냥 복 받은 겁니다. 원작이 개수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느 쪽을 잡아도 재밌게 볼 수 있겠다. 네, 뭐 몹시 행복해 보이십니다. 재밌는 작품을 볼 게 늘어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순 없죠. 이 책의 잼예 포인트 중에 하나는 대체 역사물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마오마오의 세계가 중국과 비슷한 어떤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이면서 대체 역사물인 경우에는 고증을 좀 덜 신경 쓰는 대신 좀 더 재미있는 설정 같은 걸 많이 써볼 수 있잖아요. 그쵸. 위험한 세계를 설정하는 것도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설정 같아요. 사실 마오마오를 둘러싼 세계는 사실 폭력적이긴 해요. 이 이야기도 마오마오가 집 근처에 혼자 일하고 있다가 납치돼서 국내 인력으로 팔려가는 게 시작이거든요. 인신매매잖아요. 맞아요.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위험천만하죠. 그쵸.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 눈에 띄는 것도 인권이 보장될 때나 좋은 거지. 사람이 길에 있으면 잡아다가 일꾼으로 팔아치우는 세상에서 남의 눈에 띈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나마 다행인 건 마오마오가 이런 위험에 대한 회로가 아예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행이에요? 아니 안 그러면 극이 진행된 내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야 하잖아요. 마오마오는 그런 위험에 관해서는 애초부터 둔감합니다. 자기가 약사이면서 독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이걸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으로 인체 실험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런 둔감함이 불행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왔다는 점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 SF랑 판타지도 좋아하지만 전 이런 궁중 판타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장금 동이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계속 여성 주연들의 궁중물이 유행해 왔거든요. 위기에 처한 능력 있는 여주인공이 차근차근 일을 해결해 나가고 발전하는 게 보여요. 그런 면에서 이 작품도 일반인들이 좋아할 만한 먹을픽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도전의식을 갖고 모험을 향해 돌진하는 주인공. 언제나 매력적이잖아요. 그 도전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마오마오는 정말 훌륭합니다. 진짜 굉장히 잘해 나가고 있어요. 전문가적 지식을 가진 여성이 주연. 그걸 자기 자리에서 돕는 팀이나 집단이 있고 그 중에서도 능글거리는 면이 있지만 성실한 남자와 은근슬쩍 로맨스. 이런 조합은 필승이거든요. 한박 웃음 짓습니다 정말. 이 작품의 로맨틱 코미디적 부분, 저는 이 부분이 애니에서 어떻게 나올지 계속 기대하고 있어요. 소설에서는 마오마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시의 마음을 모른 척 해주거든요. 이런 걸 보면 무심한 주인공이 화려하고 예쁜 미인의 조합이 참 보기가 좋아요. 이게 도식적으로 보면 로맨스 클리셰인 보이밋걸의 형태를 거꾸로 해놓은 거거든요. 둘이 우연히 만나고 사랑이 아니었지만 점점 서로에게 빠져드는 모습, 이런 거 언제 봐도 재밌는 구성이에요. 너무 재밌어. 맞아요. 일반적인 부분이랑 약간 다른 게 더 좋죠. 보통은 무심한 남주인공이 미인이 여주인공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쪽은 그게 반전돼 있습니다. 성별 반전이 주는 쾌감이 있거든요. 맞아요. 역시 주인공에게 어울리려면 아름다운 외모에 뛰어난 지능 그리고 막강한 지위가 있어야죠. 진실은 처음엔 능글능글하고 유능한 남자였는데 갈수록 농담은 잘 못하게 되지만 성실하고 진중한 면이 돋보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능글능글하고 유능한 캐릭터는 언제나 최고거든요. 근데 마오마오가 자기에게 잘 오지 않으니까 조급해져가고 계속 삐져 있어요. 매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진씨가 초반부에는 마오마오를 잘 써먹으려고 예쁜 얼굴로 살살 꼬신단 말이에요. 마오마오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전 넘어갔거든요? 근데 마오마오의 마음이 그걸로 열리지 않으니까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쪽으로 어필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예쁜 척을 안 합니다. 어디서 4초 오기나 하고. 아주 불만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거. 예쁜 캐릭터 조용을 줬으면 예쁜 척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임무 방기입니다. 맞아. 예쁜 얼굴을 왜 줬겠어요? 맞아. 예쁜 얼굴로 여자 주인공을 맘껏 꼬셔봐야죠. 맞아. 사실 마오마오에게는 미인계보다는 뭐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고 그걸 잘하게 도와주고 계속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어필하고 가끔 불쌍한 척을 하는 거 그게 더 잘 먹히긴 합니다. 하지만 예쁜데 그래. 그 얼굴을 그래. 써먹어야지. 맞아. 능글대는 것도 그래요. 사람이 능글능글하는 게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황간의 임무를 맡아서 궁 안을 관리하는 역할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오마오가 사람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더 조급해지고 진지해져 버려요. 물론 그런 변화도 재미는 있지만
초반에 그 여유로운 분위기도 좋단 말이에요. 네 장점을 써. 제발 얼굴을 쓰라고! 마오마는 또 이제 독과 미스테리를 푸는 데는 일가견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독을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궁정, 음모, 암투! 예, 그런 한가운데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진짜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독 먹게 해줘. 위험? 귀찮지만 참견하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귀찮다고 말로만 그럼 뭐합니까? 완전 행동과 생각이 반대예요. 마오마오도 자꾸 유능한 모습 보이면 일을 더 많이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진시한테 하는 말도 그래요. 너무 예뻐서 위험하다, 뭐 귀찮다, 네 지위 같은 건 관심 없다, 뭐 다른 여자 혹시 관심 없니? 막 이렇게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자신의 유능함을 계속 어필하면서 은근히 진시를 꼬시고 있는 게 진짜 웃겨요. 진시가 거기 넘어가잖아요. 진짜 웃겨. 진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게 마오마오 때문이에요. 우선은 황관이 아니어야죠. 맞아. 황관이면 여자를 꼬실 수 없잖아요. 맞아. 궁녀를 만날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아니 제대로 자기 지위도 되찾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마오마오를 옆에 둘 수도 없고. 저 마오마오는 일부러 둔감한 척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멀리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겨주지 않으면 넘어오지 않죠. 네. 둘이 힘을 합쳐서 그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까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험의 끝엔 당연히 마땅히 왕자가 기다리고 있어야 그치.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꼭 황제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그 둘이 잘 되는 거 보게 해줘. 계속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과 아름다운 마무리로 행복한 두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 결혼해! 아니야 하지 마. 그치만 결혼해! 막 이런 마음. 하지만 해피엔딩 줘. 맞아. 그러나 이야기가 끝나는 건 슬퍼. 하지만 아름다운 마무리가 보고 싶어. 뒤로 갈수록 진시의 능글맞음이 점점 덜 보여서 아쉽다. 아쉽다. 너 잘난 거 안다. 다 안다. 그러니까 그만하고 능글능글 미인계 쓰는 미남으로 돌아와라. 근데 그래도 12권까지 나와 있잖아요. 지금 12권쯤 가면 조금 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중간에 노잼 구간 잘 이겨내시고 끝까지 달리고 만화도 보고 애니도 보고 나랑 같이 덕질해주세요. 제발. 애니 기다리다 힘들 때 볼 게 많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설은 중간중간에 마음하고 너무 철벽을 쳐서 진시처럼 저들에 빠졌어요. 진짜 나의 지위를 막 의심하고 마오마오야 제발 철벽 좀 그만 쳐. 지금 괴롭다. 이렇게 생각할 순간에 또 갑작스럽게 진도가 나가. 급발진해. 5권 마지막 읽는데 갑자기 갑자기 여기서요? 말해서 마오마오 너 지금 뭐야? 말해서 급발진 좋아요. 그래 아마 마오마오가 없었으면 좀 힘들었겠죠. 맞아. 그래서 황관인 듯 황관 아닌 황관 같은 너를 그만두고 진시가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부분도 약간 감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오마오 없었으면 진시는 계속 궁녀들 사이에서 뭐 얼굴이 예쁘다느냐는 의미 없는 환호나 들으면서 나이 먹어 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래 이게 잘 된 걸 수도 있다. 마오마오 네가 해냈구나. 장하다 우리 딸. 이런 생각이 들어 즐거웠습니다. 과연 몇 권까지 더 나올 수 있을지 되게 기대가 되면서. 그죠. 어디까지 둘이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궁금함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말이 어떻게 될지도 되게 사실 예상이 별로 안 가요. 네. 왜냐면 대장금도 되게 애매했잖아요. 대장금도 사실 그 민종사관이랑 왕이랑 장금이랑 되게 애매한 삼각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장금이를 포기하게 된 게 그 왕이 장금이를 가지면 장금이에게 원하는 걸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놔준단 말이죠. 그리고 장금이는 자기만의 길을 뚜벅뚜벅 가고 민종사관은 뒤에서 이제 너의 뒤치다거리 제가 모두 하겠습니다.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너를 따르게 해줘.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엔딩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아무래도 왕후가 되면 독 연구는 하기 힘들겠죠. 근데 또 그렇게 음모나 이런 거에 또 그 해석을 잘 하고 미스테리 푸는 걸 잘 하는 건 이제 또 마오마오의 특기라서 참 궁 안에 필요한 사람이긴 한데 진시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가 진짜 궁금한 부분이요. 대단한 의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단한 의관이 되고 진시는 적당히 뒤로 빠진 그 뭐라 해야지? 황가에서 약간 살짝 빠져나와서
마오마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마당을 쓸고 있는 그런 아 광경을 좋다 약간 좋다. 그려보면서 안 그래도 고쿠요비가 그 이세를 출산하는데 지금 힘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엔딩도 그냥 이세가 나왔고 남자 아들이 나왔어. 아 맞아 그 동국이 부분까지 나왔어. 나왔잖아. 동국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약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열리긴 그거 했지. 얘기해도 돼요? 뒤에 가면은 진시가 내가 나는 교쿠요비를 배신하지 않겠다면서 몸에다 교쿠요비의 가문 문장을 찍어. 근데 이게 남들이 보면 쟤랑 나랑 둘이 정이 통했다로 보일까봐 숨기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옆구리에다 찍어. 황제랑 교쿠요비가 보는 이 앞에서. 그때 그래서 마오마오를 불러서 이 짓을 하자마자 치료를 하게끔 해갖고는 마오마오가 이 미친 새끼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웬일이야. 근데 나는 처음에 얼굴에 상처가 났을 때도 그 생각하긴 했었어. 그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거 뭐냐, 황제의 몸에는 흠결이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알기로 중국에서는 그거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게 나는 정말 왕이 될 생각이 없다인 것 같았어.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어필하는 거. 마오마오한테 난 왕이 될 생각이 없고 네가 원한다면 네 옆에 계속 있을 거다. 하지만 네가 너를 잡을 수 있다면 좀 내 진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이런 식이잖아. 그래서 이게 라노벨이 맞긴 맞구나 이런 마오마오 때문에 이제 황관에서 벗어나서 왕제의 자리로 갔는데 그러면 온 동네방네 저 새끼 왕 하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니까 얼굴에 흉미를 내면서 얘들아 안심해라. 나는 왕에 관심이 없다. 이랬다가 이제 그래도 자꾸 자화자화하니까 짜증나면서 옆구리에 팍 찍어가지고 나의 진심은 말까 무서워. 충성! 근데 그러고 나서 좀 본인 스스로가 약간 평정을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마오마오한테 목을 매기도 하고 그래서 난 이제 너밖에 없는데 네가 나를 그래서 좀 진짜로 그 셔터맨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그냥 지금처럼 그 황가의 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뭐 너 내 부인에 약간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계속 뭐 이렇게 뭐 애매하게 가거나 마오마오 뚜벅뚜 대장금 마냥 뚜벅뚜벅 내 길 간다 넌 지켜봐라 약간 이렇게 되거나 이 생각도 하다가 그 뒤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얘는 아예 그 집안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셔터맨을 할 수도 있겠다. 마오마오가 여자 의사가 되고 얘는 문 쓸면서 어떤 일로 오셨죠? 어디가 아프시죠? 이거 접수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프론트맨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인셉션. 예쁘게 웃는 남자가 있는데 그 병원에 가면 그러려면 성형외과 해야 되는 거야. 제 흉터도 깔끔하게 없어졌습니다. 연고 치면서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마르십시오. 군대는 매일 가르십시오. 다음. 진짜 귀엽다. 이 커플이 진짜 약간 귀여운 데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설자원을 얘기를 하면서 그 능글남 베스트를 뽑았는데 진시가 어리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확실히 사람이 위태위태함을 너무 많이 드러내. 다른 그 목인곤이나 성현재보다 본인이 고민하는 거, 뭐 위태위태한 상황 이런 거 티를 많이 내고 의존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솔직해.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 맞아, 솔직해. 예를 들어 성현재, 목인곤 이런 애들은 솔직하지가 않잖아. 원래 그 옆구리에 칼 맞는데 계속 하하하하 웃다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면서 뒤에서 사실 이랬어 하하하 이렇게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현재 이런 애들 막 난 여유다네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갑자기 여유네. 사실은 죽기 10초 전이네. 곧 죽겠습니다. 언제? 19, 8. 그런 캐릭터지. 목인곤도 아마 그럴 것 같고. 진시 근데 진짜 어려. 근데 어린 만큼 급발진을 잘해서 연애 자체는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노잼이군요. 하지만 본인은 아마 즐겁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지. 본인은 답답하지만 나는 유잼이지. 본인은 안 풀리니까 답답해서 짜증도 내고 막 투정도 하고 하는데 우린 유잼이지. 재밌어. 나 그거 진짜 좋았는데 마오마오가 그 황충 볶아갖고 먹일 때 죽을 상하면서 먹고 있는 미쳤냐고 누가 왕제한테 황충을 먹여. 진짜 웃겨. 메뚜기랑 황충이 맛이 다르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물론 저는 황충을 먹어본 적 메뚜기는 먹어본 적 있거든요. 먹어본 적 있어요? 그럼요. 저는 시골 살았기 때문에 저도 그 시골이 있어가지고 메뚜기 잡아가지고 참기름에 볶으면 꽤 먹을만해요. 유치원 때 우리 반 애가 메뚜기를 볶은 걸 반찬으로 싸왔어요. 어머 대박. 그래갖고 다들 애기들이니까 별로 편견이 없어서 그런지 다들 하나씩 먹은 다음에 저는 집에 가서 그냥 엄마한테 메뚜기 볶아달라고. 엄마한테 진짜 맛있다 메뚜기 볶아달라 했는데 엄마가 근데 맛있어. 미안하다고 못하겠다고. 파는 데도
없어. 아니야, 잡아야 되잖아. 그때는 슈퍼에 말린 아. 메뚜기를 요만큼씩 봉지에 담아서 그 왜 동네 슈퍼 가면은 멸치 요만큼씩 조그마한 고추장 이렇게 팔았잖아. 그런 것처럼 요만큼씩 메뚜기를 팔았어요. 우리는 그 외갓댁이 그 이장님 댁이어서 슈퍼도 같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동네 이제 외갓댁에 가면 이제 가을에 가면 이제 논으로 나가. 그래서 메뚜기를 이렇게 하면 잡힌다고. 메뚜기가 진짜 눈치가 빠를 때 안 보고 잡아야 돼. 이렇게 휘두르면 통에 이렇게 막 잡힌다고. 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할머니한테 갖다 드리면 할머니가 그걸 볶아줘. 그래서 볶아서 파신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그때는 이미 반찬으로 먹는 문화는 거의 사라질 때였는데 이제 우리 때는 아마 그 약으로 팔았던 것 같아. 약에 가까운 느낌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시골에서 그런 거 볶아서 팔면 약간 그런 자연강장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하여튼 재밌는 소설이었습니다. 네, 많이 연재해주시고 끝없는 즐거움. 애니도 빨리빨리 이 시즌 내주시고. 근데 애니 아직 진짜 재밌는데. 애니가 아직 나오고 있는 거여서 아직은 1시즌을 어디까지 다룰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초반부에서 거의 한 3권 이내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많아봤자. 하긴 소설이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어디까지 할 건가의 문제도 있죠. 나는 그쵸. 마음하고 철벽 치는 부분은 좀 잘 어떻게 해서 좀 진도를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맞아. 좀 약간 느린 부분은 이렇게 슬 이렇게 건너뛰고 사람 미치게 하지 말고 빨리 진도를 나가줘. 상하편 정도로 합의 보고 그냥 넘어가 주시길. 맞아. 네, 저희는 어쨌든 앞으로도 재밌는 책 많이 읽을 것이고 또 뭐냐? 또 뭐 해야 되냐? 재밌는 거 많이 할 테니까 지켜보시고. 맞아. 재밌는 거 있으면 저희 제보도 좀 해주시고. 그 오프라인에서는 제보를 많이 해주셨는데 온라인 제보는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글 폼 같은 걸 열어서 아니면 커뮤니티에 폼 같은 거 만들어서 의견을 좀 받아볼까 싶기도 하고. 재밌는 책 좀 추천해줘. 아니면 그 스핀 같은 익명 그걸로 해봐도 차라리 폼이 없으면 더 자유롭게 쓰기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추천은 사실 쉽게 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매체 특성상 저도 애니 안 본 지가 좀 됐는데 이제 다시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것을 봐야지 잼예를 골라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투자 대비 성과가 좋았으면 좋겠거든. 맞아. 내가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 책을 읽고 있는데 재밌는 걸 보고 싶으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최대한 재밌는 거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네.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잼예를 향해서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었다. 안녕. 안녕.